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정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반 정도 사용해본 S5 마크 2에 대해서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출시된 지 꽤 된 S5 마크 2를 왜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 S5 마크 2를 사용을 해서 상업 영상 촬영부터 시작해서 취미 영상, 모든 영상들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1년 반 정도 이 S5 마크 2를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왔고, 작년 그 뜨거운 한여름에도, 그리고 올해 영하 12도가 넘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사용해본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서야 사용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S5 마크 2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소니 카메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니 바디를 촬영할 때는 의도적인 핸드헬드 촬영 외에는 거의 짐벌에 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나소닉 S5 마크 2를 사용하면서부터 짐벌에 올리지 않고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핸드헬드로 촬영을 해도 거의 흔들림이 없는 수준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솔직히 다이나믹한 무빙 외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때는 거의 삼각대 수준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바디였습니다. 물론 짐벌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수평만 잘 맞춘다면 거의 짐벌과 흡사한 스테빌라이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바디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정성과 방진 방적 기능입니다. 작년 여름은 진짜 많이 더웠잖아요. 특히 S5 마크 2에는 쿨링팬도 달려 있는데 한 번도 쿨링팬을 켜지 않고 그 더운 날에 야외에서 2~3시간씩 촬영을 해도 발열 경고가 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타 바디를 사용을 할 때는 30도만 넘어가면은 발열 경고가 뜨기가 일쑤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본다면 안정성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바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방진 방적 부분입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가끔씩 비가 오는 날에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S5 마크 2를 쓰면서 어느 정도 비가 내리고 비를 맞는 환경에서도 무사히 촬영을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S5 마크 2는 아니지만 제가 S5도 가지고 있는데, 그 S5를 수돗물에 샤워기를 켜서 적시면서 설거지하는 형식의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 카메라며 렌즈며 아직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방진 방적 기능을 갖춘 바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영상 전문 카메라답게 개각도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타 브랜드를 쓸 때에는 프레임에 맞춰서 항상 셔터 스피드를 변경을 해가면서 써왔었거든요. 현장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촬영하다 보면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이렇게 변경 시에 셔터 스피드를 바꾸지 않고 촬영하는 실수도 가끔 했었습니다. S5 마크 2부터는 개각도로 촬영하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를 바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다양한 촬영 포맷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S5 마크 2는 6K 30프레임까지 고해상도 촬영을 지원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 외에도 4K도 일반 4K와 C4K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촬영 포맷을 활용하여 편집 시에 크롭을 한다든지 좀 더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120프레임부터는 4K가 지원이 되지 않고 FHD로 촬영을 해야 하지만은 파나소닉의 FHD 화면도 아주 준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파나소닉 특유의 색감과 질감입니다. 사실 제가 소니 바디를 쓰다가 파나소닉으로 넘어온 이유가 손떨방과 색감 때문이었습니다. S5 마크 2부터 위상차 AF가 적용이 되면서 파나소닉 색감이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색감과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상업 영상에서도 로그로 촬영하지 않고 내추럴로 촬영을 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콘트라스트와 밝기 정도만 조정을 해서 납품할 정도로 아직까지 파나소닉의 색감은 파나소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카메라에 달려있는 고해상도의 LCD 화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촬영 시에는 프리뷰 모니터를 사용을 하여 촬영을 하곤 하지만은
짐벌 촬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LCD 모니터만 보고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밝고 선명한 LCD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 S5 마크2가 영상 전문 바디로 나온 만큼 자주 쓰는 기능을 원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입니다. 루믹스 S5 마크2에는 상단에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 ISO, 노출 조정 버튼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10개의 커스텀 버튼이 있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빠르게 대처하며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2024년에도 여전히 S5 마크2를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 가격입니다. 자, 근래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기능들이 발전하고 좋아져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격도 상당히 비싸졌죠. 어떤 분들은 S5 마크2를 소니의 A7M4와 동급으로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4K 120프레임이 안 되는 것만 뺀다면은 저는 소니의 FX3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나 퍼포먼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우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현재 S5 마크2의 가격은 신품 기준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소니의 A7M4가 280만 원대, 소니의 FX3가 480에서 500만 원대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가성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렌즈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조명, 마이크, 외장 모니터, 삼각대, 무선 송수신기 같은 많은 부가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타사의 비슷한 기능에 비싼 카메라를 사는 것보다는 그 차익으로 이런 부가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특히 조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나소닉은 렌즈군이 다양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제는 단렌즈부터 줌렌즈, 그리고 L마운트 연합인 시그마, 서드파티군의 렌즈들도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렌즈가 없어서 촬영을 못한다 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2를 1년 반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믹스 S5 마크2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오토포커스 기능이겠죠.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을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 즉 저조도 환경이나 대비값이 낮은 그러한 환경에서는 오토포커스가 조금 헤매일 때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 오토포커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MF와 오토포커스를 병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극한 상황에서는 칼핀을 잡는다는 소니 바디도 워블링이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AF 부분에 대해서는 소니만큼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S5 마크2의 1년 반 동안의 롱텀 사용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지극히 제가 사용해 본 환경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브랜드 상관없이 자신에게 맞는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좋은 영상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